자, 그러면은 제2강 제4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번 차수에는 즉 제2강 3회에서는 당시 집권층인 조선 정부에서는 1873년 이후에 고종이 친정을 이제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문호 개방 정책을 실시해 갔다. 즉, 그 이전에 대원군의 대외적인 세국 정책으로부터 문호 개방 정책을 으로 변경하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876년 2월에 병제와 수호조약을 맺은 이후에는 문호 개방 정책으로 1880년 12월에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해서 적극적인 문호 개방 정책을 실시해 가려고 했고, 두 번째는 외국과의 조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1882년에 최초로 서양의 이제 첫 번째 국가로 미국과 조약을 맺는 조미 조약을 1882년에 맺었고, 1883년에는 그 다음에는 영국과, 그 당시 가장 세계적인 강국이었죠. 영국과 조약을 맺게 되었고, 그 뒤에 이제 프랑스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당시에 일본과 청나라, 미국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문물 시찰단을 이제 파견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이 조선 정부는 문호 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당시에 신식, 군사, 교육, 통신기관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갔습니다. 즉 1881년에는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설치를 해서 일본인 교관을 초빙을 해가지고 신식 군대 이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조선인 군대가 이제 서양식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근대 군대로 나아가게끔 이렇게 했던 거죠. 또 1886년에는 최초의 근대적 공교육기관이죠. 공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설치했습니다. 이 유경공원은 현재 덕수궁 이제 돌 담긴 건너편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립 미술관 정동교회 건너편에 있는 그 자리에 유경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공교육기관을 설립을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1884년에는 최초의 요새식으로는 정보통신국이죠. 이제 우정국, 우체국인데 우편과 전신을 담당하는 우정국을 건립을 했습니다. 이 우정국 낙성식 때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편과 근대적인 우편과 전화를 이제 그 설립을 해서 요새식으로 하면 이제 최초의 정보통신, 근대적인 정보통신의 발달을 추동해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인 교관 앞에서 조선인 군인들이 훈련받는 장면을 이게 아마 사진으로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대지역 군대로 초창기 81년에 근대적 군대를 훈련을 시키면서 이들에게는 굉장히
특별 대우를 했어요. 급여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한편으로 1882년에 구식군인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던 측면이 있죠. 그게 이제 이모군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식군대로 별기군이 훈련받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고요. 이게 바로 1884년 음력으로 10월 17일인데 양력으로는 12월 4일이고 10월 17일 날 이제 근대적 우편과 전신을 담당하는 우정국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근대적 우편과 전신을 그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 때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데요. 하여튼 이 우정국 낙성식 때 개화파들이 정변을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게 이제 갑신 정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선 정부는 근대적 군대 또 근대식 학교를 유경공원을 설립을 하게 했고 또 이제 근대적 우편과 전신을 담당했던 우정국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 정부는 각종 근대적인 공장과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883년에는 기기창, 중국의 기계국을 모방을 해서 근대적 무기와 그런 이제 기계 기술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을 만들죠. 또 1883년에는 방문국을 만들어서 근대 인쇄소겸 출판사를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를 만들죠. 1883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파들이 서양의 근대 문물을 이 한성순보에서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무슨 서양의 회사를 이제 회사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를 한다든가. 그 서양의 회사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자본금을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이제 이제 주식회사라든지 합자회사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회사를 경영하더라. 또 수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해서 공급을 하더라. 또 근대적 도로 이런 것을 이제 소개를 해서 그 김옥균이는 그 서양의 근대적 도로 그래서 치도양론 이래서 도로를 잘 개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물품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이제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이제 사정이라든지 외교라든지 문물 이런 것을 여기서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한성순보에는 국내 사정보다는 서양의 사정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전달하는 그런 이제 그 분량이 그게 더 많았습니다. 또 1884년에는 잠상공사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뽕나무를 이제 심고 그다음 누에를 키워서 비단의 원료가 되는 생사를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이제 정부의 그런 이제 기관 공공기관을 만든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생사가 비단의 원료인 생사의 이제 수출과 수입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무역품이었어요. 무역품 중에서 이제 생사와 비단의 거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일본이라든지 청나라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당시에 붐을 이뤄가지고 그것을 판매해서 국가적인 부를 굉장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보고를 받은
고종이 그 적극적으로 이 이제 양잠업의 추진을 도모했던 것이죠. 또 1884년 농무목축시험장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이 1883년에 보빙사로 갔던 최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시찰하고 나서 미국에서 농업의 어떤 발달이 엄청나게 진전된 것을 보고서 거기서 이제 미국의 농무국에 미국의 그 농산물 씨앗이라든지 혹은 농기구라든지 혹은 이제 농무 소라든지 뭐 이런 가축들도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조선에 이제 배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최경석이라는 사람이 조선 미국의 농업 사정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고종에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미국처럼 근대적인 농업을 키울 수 있는 농사 시험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권장을 해서 고종에게 승낙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망우리 지역에 이제 고종의 이제 소위 궁방전 고종의 그 영토를 불화받아가지고 거기에 최초의 근대적 농사시험소를 거기에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경석이가 맡아가지고 그걸 경영을 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아주 잘 경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2년 만에 최경석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그것이 이제 미국의 농업기술자를 초청을 했지만은 미국에서는 보내주진 않았어요. 나름대로 먼 타양에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인 농업기술자를 보낸다는 것이 아주 큰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보내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조선 정부는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한번 운영을 해보기도 하지만은 그게 효과를 걷지를 못해서 영국의 농업기술자를 초빙을 해서 이제 여기서도 영국 농업기술자가 와가지고 한 2년간 운영했지만은 그 사람도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1884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농업 시험소, 농사 시험소 시험장을 만들었던 것이 84년입니다. 이게 이제 기기창의 장면이고, 그래서 1883년 그 이후 무렵에 그 몇 년 사이에 많은 근대적인 공장과 회사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설립된 회사나 공장의 사례를 보면은 1883년에는 이게 권영국은 담배 제조 공장이에요. 연무국도 83년에 연화연무국도 이것도 정부가 세운 담배 제조 공장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담배를 또 많이 피웠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개항 이후에 이제 담배 제조업이 붐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담배 제조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또 1883년에는 전항국, 이것은 화폐 제조 공장이에요. 화폐 제조 공장을 만들게 되었고, 85년엔 직조국, 이건 뭐가 돼요? 요 직은 직물업이죠. 즉 직물 공장, 직물을 만드는 공장이었고,
87년에는 조지국, 이건 뭐 만드는 공장 같습니까? 이게 만들 조자 종이 지자예요. 그러니까 종이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국은 여기서 이제 하나의 뭐 이제 정부 기구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제 회사, 정부 기구면서 회사나 공장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80년대 전반부에 많은 제조 회사와 공장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듭니다. 양춘국, 뭐 같아요? 이거는 양은 술 빚을 양자예요. 봄 춘자죠. 그러니까 이건 술 만드는 공장이야. 술 빚는 공장. 이런 식으로 당시에 정부에서는 많은 근대적인 회사와 공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조선 정부에서 이제 근대적인 문호 개방 정책을 실시해 가려고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전한국 화폐를 제조하는 그런 정부 공장입니다. 정부 기구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조선 정부에서는 1873년에 고종이 친정을 실시하면서 문호 개방 정책을 추진해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무런 반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당시에 향촌 사회에서는 위정척사적인 지식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조정에서도 위정척사적인 입장을 가졌던 이제 관료들이 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종이 실시한, 즉 고종이 이제 추진했던 그 이제 정부에서 개화와 동도서기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개화와 척사의 대립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고종을 비롯한 일부 정부 이제 관료들은 문호 개방의 방향이었지만은, 지방의 유생들은, 양반 지식인은 뭐 절대 다수가 척사 입장이었고, 정부 내에서도 관료 중에서도 또 그런 척사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1880년에 김홍지비가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다가 이제 가져온 책인 조선책략과 이연 등의 그런 이제 그 책들을 조정해서 논의하고, 또 그 책이 고종이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인쇄를 해서 지방에 이제 배포를 하게 되니까, 지방에서의 양반 유생들은 뭐 벌떼와 같이 반대 상소를 올리게 돼서 1880년 12월에는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영남에 있는 다수의 유생들이 집단적인 반대 상소문을 올리고, 태계 이황의 후손이었던 이만송이도 절대 반대의 상소문을 올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개화와 척사의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또 구식군인들이 그런 이제 소위 그들의 대우에 대한 불만, 그래서 원래는 월급도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 구식군인들은 주로 출신들이 도시 빈민층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들에겐 월급이 뭐 심지어는 1년치가 밀리기도 하고 6개월치가 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선해청에서
이제 삼남 지방,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세금을 가져오면은 이제 주겠다라고 해서 세금이 왔을 때 그들에게 1개월치를 주면서 그 안에 이제 곡식으로 줬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벼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어떻게 그 모래가 섞여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면서 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이모군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근대 군대인 별기군은 잘 대우를 해주면서 나름대로 그들 구식군인들은 이제 차별 대우를 해주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문호개방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궁을 완전히 쳐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명성황후는 피신을 했죠. 피신을 하고, 그리고 구식군인들이 대원군을 추대해서 다시 또 대원군으로 하여금 이제 통치를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청나라 군대가 와서 이제 진압을 하면서 이제 진압이 됐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구식군인들의 반란과 또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개화승 이동인은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본의 문물을 익히고 여기 와서는 이제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뭐 이렇게 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그 개화승 이동인이 어느 날 암살되어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정기에서 사라지죠.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든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름대로 개화 척사의 대립이 아주 치열해지게 됩니다. 이모군란은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청나라의 영선사로 가 있던 김윤식이가 이제 뭐 청나라 군대 이끌고 와서 이제 구식군인들의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진압을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름대로 진압을 하게 되지만은 이모군란이라 하면서 그 대원군이 통리기무하문을 폐지하면서 전반적인 문호개방 정책을 또 중단을 시켜요. 그래서 문호개방 정책이 이제 중단이 되게 되는. 또 청나라도 들어오면서 구식군인들을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제 조선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문호개방 정책도 일정 부분은 이제 중단을 시키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1883년에 그 청나라에 이제 불란서군이 그 공격을 해오면서 그 당시에 이모군란을 진압하러 왔던 청나라 군대가 한 3,000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1,000명이 프랑스가 청나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돌아가게 되자 당시에 개화파들은 1884년에 다시 그런 정부의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갑신정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개화를 위해 정변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정변을 일으키면서 보수파를 살해해요. 보수파를 살해해서 뭐 윤대준, 한규직, 이조연 등의 보수파를 이제 처단하게 되고, 또 명성황후의 조카이면서 가장 당시에 실권자인 민영익 또 이제 하여튼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상해만 입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 시기에는 문호개방 정책을 둘러싸고 1880년대 전반부에는
이제 개와 척사의 대립이 굉장히 이제 심했던, 아주 격렬했던 그런 이제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이제 각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각 사회 세력들의 현실 인식과 그들의 어떤 정책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84년 갑신정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는 위정척사파의 현실 인식과 대응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개화파의 현실 인식과 대응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농민층의 현실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강의 기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강의 기획서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 속에서 미리 전번에 첫째 주에 소개해 준 그 참고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이제 정치 정세나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을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예습을 한번 하시고 들으시면은 이제 강의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강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듣느라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